조선업계가 지난해 호황을 맞이했는데 올해도 업황이 계속 이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호황이긴 하지만 멀리 내다보면 그렇지도 않다 이런 목소리도 높더라고요. 왜 그런지 이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동명대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우종균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조선업계 요즘 호황이라고 하던데 뭐 어느 정도입니까? 예.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선박 수출액은 256억 2,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18% 증가했습니다. 신조선 수주량을 살펴보면 국내 빅3 조선사 모두 연간 수주 목표치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우선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현대삼호 등으로 구성된 HD 한국조선해양은 205억 6천만 달러를 수주해서 목표 대비 약 152.2%를 달성을 했고요. 네네.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도 각각 68억 달러, 81억 5천 달러를 수주해서 목표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 빅3 조선사의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2024년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9,350억 달러로서 전년 대비 672%나 증가를 했고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의 누적 영업이익도 각각 3,284억 원, 688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조선업 실적이 좋아갖고 다행인데 그러면 이 글로벌 신조선 시장에서 이 한국의 점유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그 글로벌 조선해운 시장 분석기관인 크락슨 리서치의 발표에 의하면 2024년 글로벌 시장에서는 총 6만 33만 CGT 즉 2,159척의 신조선이 발주가 됐습니다. 한국은 이 중에서 1,092만 CGT 즉 248척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많이 한 것처럼 생각이 됐지만 네네. 한국의 신조선 양은 전 세계 약 18%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규모면으로 또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만 보면 한국 조선산업의 신조선 수주량은 2016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중국의 신조선 수주량이 뭐 증가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중국, 한국, 일본 이게 삼국지 시대인데요. 네네. 결국은 중국이 2024년에 신조선 수주량이 4,177만 CGT 즉 1,518척이었습니다. 이거는 한국의 4배 규모고 전체 글로벌 신조선 발주량의 69% 수준입니다. 수주량 기준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격차가 점점점 벌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현상은 어떤 뚜렷한 변화가 없는 한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국 빅3 조선사의 수주량하고 수익률은 증가했다 해서 이게 참 좋은 소식이긴 한데 이래 한국하고 중국의 수주량 격차가 커지고 있으면 이건 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래 글로벌 선박 시장에서 한국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이 과감한 조선 산업의 구조 조정과 아주 공격적인 수주를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네. 중국은 지난 20년 동안 대형 국책조선소, 국가조선소를 통합하면서 내부 경쟁을 줄이고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발표가 됐지만 대형 국영조선소 2개가 통합이 됐고요. 네네. 이를 통해서 더 공격적으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중국은 주로 저부가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신조선 수주량을 크게 증가시키면서 세계의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한국의 상황을 보자면 한국의 빅3 조선소가 고부가가치 선박을 선별적으로 수주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한국의 조선소는 이미 생산 능력이나 가격 측면에서 중국 조선소와 이제 경쟁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빅3 조선소는 한정된 도크를 활용해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한정된 자원을 활용해서 고부가 가치 고가 선박을 수주해서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고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한국은 빅3 조선소를 중심으로 액화 천연가스 즉 LNG선, 네네. 친환경 연료인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선박, 이런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을 주로 수주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 측면에서는 떨어지지만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증가하고 있고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이 많이 생산은 하는데 돈 되는 거는 우리가 좀 많이 하는데 문제는 이제 점유율은 점점 떨어지고. 근데 이제 중국도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빅3 조선사의 전략이 계속 좀 유지될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예. 지금 해운 조선 산업의 많은 전문가가 우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건데요. 2023년 한국 조선 산업은 글로벌 조선 산업 종합 경쟁력 순위에서 중국에게 1위를 내주면서 추월당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 정책, 그리고 저가 중심의 밀어내기식, 이런 수주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국영 조선소를 통합하고 투자를 계속 증가시키면서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국선대는 거의 중국 조선소에다가 발주하고 있고요. 중국과 연결된 프로젝트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신조선 수요도 모두 흡수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저가, 대량 생산, 대량 공급 전략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간 이제 한국 빅3 조선소의 주력 제조 선박이었던 컨테이너선의 경우는요, 중국 수주량이 90%고 한국은 10%에 불과합니다. 거의 다 이제 중국에게 넘겨줬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네. 물론 이제 컨테이너선이 한국의 빅3 조선소가 주로 수주하고 있는 LNG선이나 친환경 선박에 비해서 가격과 부가가치는 약간 낮지만 네네. 시장을 모두 빼앗기고 나면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회복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이제 LED나 기계 이런 산업에서 이런 경험들을 계속 겪어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예. 그래서 이제 일부 우리 전문가들은 생산 능력 확대의 필요성을 좀 제기를 하고 시장 점유율 확대를 얘기를 하지만 네네. 고급이나 현장 인력의 부족 또는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응한 이런 위험이나 리스크를 어떻게 담당할 것인가, 이런 것들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한국 조선업이 주력하고 있는 이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 대해서는 이게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뚜렷하게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저부가가치 선박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향후 한중일 조선 산업 삼국지에서 중국이 60%, 한국이 30%,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기타 국가가 1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 산업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 30%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빅3 조선소가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 고부가치 선박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글로벌 해운 조선 시장이 친환경 고부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신조선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 증가되는 수요가 전부 다 친환경 고부가치 선박에 집중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한국 조선 산업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반가운 얘기인데 그렇다면 글로벌 해운 조선 시장 재편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국 조선 산업에 유리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국제 해사기구 IMO는 2050년까지 해상 운송에서 탄소 발생을 완전히 없애겠다. 제로넷 그린하우스 가스 에미션스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모든 선박은 2050년까지 단계별로 자사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거나 개선을 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지금처럼 벙커 CU를 쓰는 선박이 다 없어지고 암모니아, 수소, 메탄올
2차 전지 등을 활용하는 친환경 선박으로 모두 교체될 전망입니다. 이것은 이제 선박 입장에서 볼 때는 국제해사기구의 탄소 제로 정책을 따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운항 비용이 굉장히 절감되기 때문에 오히려 경영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수익률이 향상이 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의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의 빅3 조선사는 현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준비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 트럼프 2기 정부가 한국 조선사와의 해양 방산, 조선 분야 협력을 제안을 했고요. 네. 한화그룹이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를 인수해서 미국 정부와 함께 조선이나 해양 방산 산업을 확대하겠다라고 발표한 것도 우리 한국 조선 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명대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우종균 교수였습니다.